자, 이번엔 노태우 볼게요. 우리가 6월 민주항쟁 배웠잖아. 그래서 직선제로 바꿔서 국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6월 민주항쟁 결과 국민들의 승리로 직선제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노태우 대 YS 구도가 원래 맞아요. 근데 노태우는 12.12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 세력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이 노태우 당선시키기 싫어서 직선제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얻어낸 거였잖아. 근데 YS, 김영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평생 했었던 민주주의 투사란 말이야. 누가 인기 있었겠어? 당연히 노태우보다는 김영삼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전두환이가 머리가 졸라 좋은 새끼라 그랬잖아. 이 직선제를 수용을 해도 노태우를 당선시킬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 비장의 카드는 DJ였어요. DJ는 5.18 하루 전날 5월 17일 있죠. 하루 전날 전두환이가 노태우를 전두환이가 5.18 하루 전날 김대중을 끌고 갑니다. 그 김대중 재판해가지고 사형 때려요. 간첩이라 해가지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서 김대중 5.18 하루 전날 끌고 가가지고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전두환이야. 그래서 전두환은 DJ 죽이려고 그랬어. 간첩이라고 나라를 뒤엎을 세력이라 해가지고 이게 이 당시 먹히던 시대라니까. 그래서 죽을라만 기다리던 김대중이 감옥에 있었는데 전두환이가 풀어줍니다. 근데 김대중은 대통령에 대한 야망이 되게 강하거든. 그래서 김대중이 지금 분위기 보니까 사람들이 얘 싫어해. 나가면 본인도 김영삼과 같은 급의 어떤 민주주의 세력이니까 자기를 지지해 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로 전두환은 이 둘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 민주주의 세력 1, 민주주의 세력 2, 이 둘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 가지고 어부지리로 노태우를 당선시키는데 이용해 먹죠. 이게 먹힙니다. 뭐 먹히냐면 얘가 경상도인데 여기서는 YS가 인기 많어. 고향이거든. 여기 전라도 고향이 DJ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평생을 군인들과 싸워왔었던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이런 애들과 싸워왔었던 민주화 세력이야. 지금 인기가 얘네가 되게 좋아. 한 명만 나왔으면은 무조건 이겼어. YS만 나왔으면 노태우한테 YS 무조건 이겼고 DJ만 나오면 DJ가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 둘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져. 둘이 경쟁 구도가 됩니다. YS는 경상도 가면 거의 신이야. 사람들이 외치죠. 김영삼, 김영삼, 영삼, 영삼, 김영삼, 영삼, 영삼, 김영삼. 그 김영삼은 경상도 갔더니 이미 대통령이야. DJ도 그게 못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 전라도 가면은 DJ도 거의 신이야. 김대중, 김대중, DJ, 김대중, DJ, 김대중. 이미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여망 때문에 관둘 수도 없어. 그리고 마치 자기도 대통령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둘이 민주주의 세력표를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득표율로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는데 전두환의 전략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때 노태우 당선시키기 싫어서 그렇게 싸웠는데 노태우가 당선되는 절반의 승리였던 거죠. 근데 노태우 선생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잘한 부분도 있어. 정치만 놓고 봤을 때. 북방 외교를 펼칩니다. 이 북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빨갱이 국가들. 6.25 전쟁 때 우리랑 전쟁했었던 사회주의 국가들 있죠. 노태우가 다가갑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손을 잡습니다. 헝가리, 소련, 중국. 특히 소련과 중국은 어떤 나라야? 6.25 전쟁 때 김일성을 도와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나라들이잖아. 이런 나라들하고도 손잡았어. 특히 중국. 원래 우리는 여기 파란색 중국이었던 대만하고 손잡았었거든. 근데 이 빨간색 중국이 워낙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던 거야. 그래서 대만과 손을 끊고 중국과 손잡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자기네 뒤통수 쳤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대세는 빨간 중국이거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제일 무역을 많이 한 나라가 중국이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전쟁까지 치렀던 적국이었지만 손을 잡습니다. 심지어는 북한하고도 손잡습니다. 남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합니다. 원래 유엔이 시키는 대로 해서 탄생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뿐이었어. 그래서 북한은 유엔이 인정하지 않는 괴뢰국, 가짜 국가였거든. 근데 유엔이 북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하고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던 것도 노태우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을
노태우 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회식을 노태우가 말을 했어요. 이 올림픽 왜 되냐면 그 전에는 빨갱이 국가가 있고 파랭이 국가가 있잖아. 빨갱이 국가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은 파란색 국가 사람들이 참여를 잘 안 했어. 파랭이 국가에서 올림픽이 열리면 빨간색 국가애들이 잘 참여 안 했어. 근데 이 서울 올림픽 같은 경우는 빨갱이, 파랭이 할 거 없이 거의 대다수 국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색깔을 불문하고, 그래서 무슨 색깔의 올림픽이야? 보라색,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같이 참여한.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연들어 보니까 이거 뒤에 일이네요. 하지만 빨간색, 파란색과 분위기가 좋았던 시대가 이때이기 때문에 서울 올림픽은 빨간색, 파란색이 대규모 참석한 국제 행사였었고, 이때 우리나라 마스코트가 호돌이였었고, 이따 사진 때 설명해 줄게요. 우리나라 최고 기록 4위까지 했었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때였는데 기억나요. 우리 보령 출신이 여기서 금메달도 땄어, 레슬링에서. 자, 그리고 지방자치제 기초의원, 우리 보령시 의회 있죠? 보령시 의원들, 이때부터 뽑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노태우가 임기가 끝났어. 그리고 5년씩 이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YS랑 DJ랑 한판 붙습니다. 거물급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YS가 승리를 거두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 인기 졸라 좋았습니다. 90%까지 올라갔었어, 초기에는. 왜냐면 되게 개혁적인 정치를 많이 했어. 고위 공직자들은 재산을 다 등록해야 돼. 선생님 이것 때문에 피 봤잖아요. 선생님이 결혼을 했는데 선생님 장인어른이 되게 높은 직에 있었어요. 고위 공직자에 해당되는 직까지 올라갔었어. 그래서 재산을 다 공개를 해야 돼, 가족들을.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그래서 선생님 장인어른의 자식이 선생님 와이프잖아. 와이프 우리 집 재산을 공개를 하래. 선생님 열심히 막 비자금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닦아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딱 걸렸어 가져와 시와 해가지고 다 털렸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등록하래. 검은 돈을 막기 위한 것 같죠. 그리고 금융실명제, 이것도 대단한 거죠. 금융거래 할 때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박종민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야 돼. 그 전에는 자기 이름 말고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런 식으로 종민TV 계좌 해가지고 뭐 계좌 이름을 다른 걸로 했어도 됐어. 그랬더니 검은 돈이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아주 구린 돈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실명제 했지. 그리고 지방자치를 전면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기초단체장 있죠. 짱, 우리 보령으로 치면 보령시장,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때부터 뽑기 시작했어.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웁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이거 아주 중요한데 선생님 김영삼을 일정 부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역사의식이 있었어. 역사를 바로 세우겠대. 그래서 여기 총칼로 나라를 빼앗은 신군부, 쿠데타 일으킨 새끼들 있죠. 전두환, 노태우 다 대통령까지 해먹었잖아. 얘네들을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내란 일으켰다 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켰다 해가지고. 이때 전두환이 또 유명한 말이 있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쿠데타 맞다. 근데 성공했다. 대통령까지 해먹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리고 막 끌려갈 때 골목길에서 막 기자회견하는데 막 가오잡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어요. 김영삼이 꺼지세요 시발 해가지고 이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나와 있네. 그리고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킵니다. 일제의 잔재였었던 조선총독 건물이 이때까지도 있었어. 요거 폭파시킵니다. 왜냐면 일본 새끼들이 이때 막 깝쳐. 막 독도는 우리 일본 거야, 안기머띠 막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김영삼 대통령이 버르장머리를 고쳐먹겠어!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어! 하면서 총독부, 일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부 건물을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바로 세웠고, 아까 이 새끼들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사조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새끼들을 육군사관학교, 요새 뭐 홍범도 장군 뭐 동상 뺀다 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좀 시끄럽잖아. 거기 출신들이거든. 거기 내에 자기들처럼 정치에 관심 있는 사조직이 있었어. 하나회.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이 둘을 중심으로 막 수많은 장군들이 이렇게 해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 있거든. 이 새끼들이 정치군인들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이야. 요 둘은 감옥에 가도 요 새끼들 남아있단 말이야, 하나회들. 그래서 언제 또 쿠데타 일으킬지 모르잖아. 그래서 YS가 이 새끼들 하루 만에 그냥 날려버립니다. 갑자기 군복을 벗겨버려. 졸라 화끈한 거지. 남들은 겁먹어서 못하는 일을 김영삼은 했어요. 대단해요. 근데 이랬던 김영삼의 인기가 꼬꾸라집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성수대교가 붕괴돼. 강북과 강남을 잇는 대교가 있는데 아침 시간이었어. 여기 갑자기 다리가 뚝 끊어집니다. 요거랑 요거에 균열 생기면서 그대로 한강으로 주저앉아 버려. 여기 위에는 그 당시 때 아침에 등교를 하고 있었던 시내버스가 있었거든. 여기 여고생들 막 타고 있었거든. 여고생들 아침이니까 막 피곤하니까 이어폰 끼 음악 듣고 가고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부릉 주저앉아 버려. 눈 떠봤더니 한강이고 붕어가 키스하고 앉아있네. 여기서 이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아침에 날벼락 다리가 끊어져서 한강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건 별거 아니야. 상품백화점이 붕괴합니다. 쌤이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500명이 넘게 500명 이상이 깔려서 죽습니다. 별의별 일화들이 다 있잖아. 그 당시 우리나라 초호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들어가는 아주 초호화 백화점인데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이 회장 새끼들하고 이 윗대가리 새끼들이 돈 때문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어떤 일화들이 있냐면 수없이 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쇼핑하고 있었나 봐. 근데 아들내미 자꾸 가자 그래요. 엄마 무서워 저기 시커먼 옷 입은 아저씨들이 보여 뭐 그러는 거야. 엄마가 야 씨발 쇼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깝쳐 씨발 조용히 있어 뭐 그러는 거지. 엄마 빨리 가자고 했더니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깝쳐. 근데 아들내미가 재촉하니까 어떡해요. 나간 거지. 그러더니 와르르 아들내미가 저승사자가 눈에 보였나 봐. 그리고 매장 내에서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직원들끼리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건물 밖을 나와서 떡볶이 사들고 다시 들어가려는 찰나에 와르르 가위바위보 이겼으면 좆된 거였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또 깔려 죽었는데 몇 명은 또 깔린 상태에서 살아있었어. 신음소리는 들리는데 어딘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땐 별의별 뭐 구타하는 무당들도 오고 점쟁이들도 오고 심지어는 뭐 수맥하는 사람들 저쪽에 있을 것 같아요. 파보면 진짜나 막 나와. 어떤 여고생이었나? 뭐 20 며칠 만에 살아나기도 하고 빗물 먹고 버텼대. 야 그게 가능하나 봐. 그 자기의 세 딸이 있는데 다 거기에 깔려 죽었어. 그 아버지가 평생을 가슴에 한으로 안다가 올해 몇 달 전에 그 아버지마저 죽었다는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때 너무 빨리빨리 빨리빨리 찍고 제대로 관리감도 못했었던 부분이 폭파한 거죠. 하필이면 김영삼 때 운도 졸라게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우루과이 라운드, WTO, OECD 선진국 모임에 가입하고 선진국이 되는다 했더만 갑자기 동남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불더니 우리나라까지 타격이 끼치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 달러가 빵꾸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IMF라는 곳에서 이 달러를 빌려오게 되죠. IMF 금융위기가 닥치고 선생님이 이때 고3 때였는데 생생히 기억나요. 선생님 아버지가 이때 명예퇴직을 하셨거든. 그래서 선생님 경제도 아주 어려워지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 원래 서울 쪽에 기계공학과 공대를 진학을 했어요. 일주일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다시 공부해서 역사교육과를 나와서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선생님이 IMF만 아니었었으면 아마 서울 쪽에 기계공학과를 졸업을 해서 미국 나사 미항공우주국에서 미항공우주선 나사를 조립하고 있었을 아주 그런 인재이거나 했었을 텐데 이 IMF가 나의 경로를 바꿨습니다. 역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래서 IMF 선생님 피부로 느꼈었던 그래서 김영삼의 인기가 이렇게 하늘 끝을 모르고 오르다가 뚝 떨어집니다. 아주 병신 대통령이 돼버려요. 이때 이 분위기를 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김대중. 김대중은 아주 역사적인 의의가 있어요. 최초야. 최초로 평화적으로 여당, 야당이 바뀐 케이스예요.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고 야당은 대통령 선거에 져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당. 현재 여당은 국민의힘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했으니까. 현재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우리 앞서 역사들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는 평화적인 방법이 없었어. 이승만에서 장면 바뀔 때 4.19 혁명이란 피를 흘렸어. 또 장면에서 박정희로 바뀔 때 쿠데타가 일어났네? 그리고 박정희에서 최규하 넘어갈 때 또 박정희가 총에 맞아 뛰지 않네? 죽었네? 또 최규하에서 전두환 넘어갈 때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또 수백 명의 광수민들이 또 피를 흘렸네? 또 전두환에서 노태우 넘어갈 때는 이건 여당끼리의 정권 교체였었고 이것도 여당이었었고 YS도 졸라 웃기는 게 자기가 평생 비판했던 노태우 아래로 기어 들어갑니다.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기죠. 내가 비판하던 전두환 노태우 아래로 들어가는 이유는 대통령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들어가야지. 이 호랑이 새끼들을 잡으려고 호랑이 굴러 들어간 것 뿐이야. 그래서 노태우 뒤를 이어서 노태우 꼬붕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죠.
호랑이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이건 잘했지. 그래서 김영삼이 실수한 거는 자기가 평생 비판하던 노태우의 당과 합당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시키는 자기 말을 지켰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은 거죠. 뭐 여담이지만 이때 YS랑 노태우랑 손잡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하던 군인 세력과 여기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은 거야. 그리고 여기 DJ는 손 안 잡았어요. DJ는 순수하게 민주화 세력이고, 근데 문제는 DJ만 여기 남기고 나머지는 얘네들이 합쳤기 때문에 거대한 정당이 탄생합니다. 전라도만 왕따시키고, 요것이 고등학교 때 배운 정당이고, 요것이 또 다른 정당인데, 여기 쭉 이어진 것이 이게 지금의 국민의힘이에요. 그리고 여기 쭉 이어진 것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대한 여당, 야당.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신은 쭉 가면은 YS의 민주화 세력도 있고 노태우와는 군인 세력들도 섞여 있죠. 그 더불어민주당 쭉 가면은 여기 DJ 중심의, 전라도 중심의 여기 그 당시 때 군부 세력과 손 잡지 않았던 요 세력이고, 그래서 이런 구도가 현재 정치가 이렇게 쭉 가면 이어지는데, 김대중 때는 드디어 여당에서 야당이었던 김대중으로 평화적으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IMF가 결정적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평화적으로 여당, 야당 바뀐 것이 DJ 김대중 때예요. 하지만 김대중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식을 할 때 거의 울먹거립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좋다라기보다는 대통령 되려고 몇 번 고생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울먹거리면서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IMF 해결하려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같이 하실 거죠? 하면서 울먹거려. 왜냐면 대통령 된 것도 좋지만은 당장 이 IMF 극복이라는 과제가 있었거든. 그래서 노동자 희생이 필요하거든. 회사의 희생도 필요하고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하고, 그래서 노사정 위아래라는 걸 통해서 조율을 했었고, 국민들의 헌신적인 근모기 활동을 통해서 IMF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신기록 세웠어요. 빨리 갚았어. 금모기 활동도 선생님 찾아보니까 350만 명 정도가 금을 내놓고 달러를 사들이는데 기여를 했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대단한 것 같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직전이죠. 국채보상운동 기억나나요? 돈을 모아서 나라빚을 갚자. 똑같아. 금을 모아서 나라빚을 갚자.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김대중 하면은 또 인정받는 부분이 이 햇볕 정책이 있죠. 이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그네가 있는데 구름이랑 태양이랑 배틀을 뜹니다. 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배틀이 뜨는데 레이스가 벌어지는데 바람이 먼저 시도하죠. 강하게 바람을 불어서 강하게 하면은 얘가 강제로 옷을 벗었을 것이다. 근데 실패하죠. 바람이 강하니까 추우니까 오히려 더 옷을 더 이렇게 여민단 말이야. 그랬더니 태양이 나오세요, 꺼지세요, 내가 해볼게 해가지고 뜨거운 바람,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니까 더우니까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이 따뜻한 바람, 그러니까 강한 것보다 부드럽고 온건적인 방향으로 갔더니 옷을 벗더라는 거지. 이 나그네의 비유가 무슨 비유냐면 북한을 비유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방하지 않은 나라가 북한이거든. 북한은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뚱땡이로 내려가면서 오픈 안 했거든. 자기네 체제를 지키려고. 그래서 김대중은 생각하기로 이 나그네가 북한이다. 이런 북한이라는 나라 체제를 개방시켜야지 맥도날드도 들어가고 코카콜라도 들어가고 이 새끼들이 서양 문화를 맛들이면서 우리나라랑 교류하고 평화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온건적으로 이 나그네에게 다가가는 정책, 북한한테 온건적으로 다가가는 이 정책을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목을 따겠어, 김일성 목을 따겠어처럼 그렇게 경쟁하기보다는 온건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부드럽게. 그래서 북한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강산이 어딘지 모르죠? 휴전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 동쪽 해안가 부근에 금강산이 보여요. 여기 우리나라 이제 고성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보면 보여, 북한이. 갈 수도 있어요. 대신 총 맞겠죠. 근데 이때는 합의를 봤어. 현대그룹의 협조를 얻어서 현대그룹이 금강산에 호텔 짓고 버스 짓고 숙소 짓고 뭐 식당 짓고 해가지고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북한 금강산을 가서 관광 사업을 했죠. 이것이 그 첫 출항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단되었죠. 이명박 대통령 때였나? 그 당시 때 이제 박왕자라고 하는
박왕자, 여자예요, 여자. 요 관광객이 있었는데 여기서 막 금강산에서 돌아다니다가 북한군이 쏜 총이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기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죠.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지만 개성공단, 북한 개성 쪽에 남과 북이 같이 합쳐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팔고 우리 기업 측에 돈도 받아가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월급도 받아가고 그런 남북 합작의 회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때 열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뭐냐면 남과 북이 짱들이 만난 거야. 이때 우리나라 짱이 김대중이고 북한은 누구였냐면 김정일이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계단을 내리고, 여기 비행기거든. 쫙 여기서 김대중 DJ가 딱 내리죠. 봤더니 여기 김정일이 나와 있네. 둘이 눈이 딱 마주치죠. 그랬더니 김정일이 박수 칩니다. 그랬더니 김대중도 박수 딱딱 치죠. 내려와가지고 둘이 딱 만나죠. 악수하고 서로 쫙 악수 딱 한 번 하고 쫙 뽀뽀는 안 했어요.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분단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된 것이 48년이거든. 요때 분단된 것이 분단돼가지고 요때가 2000년이거든요. 여기 2000년 처음 만난 거야. 그러니까 52년 만에 북한의 대표랑 남쪽의 대표가 서로 만난 거야. 역사적인 사건이 있죠. 이때가 선생님 대학교 2학년 때네. 선생님 99학번이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이걸 봤어요. 라이브로. 나 깜짝 놀랐어. 그때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거든. 그래서 공부하다가 커피 마시려고 도서관 딱 휴게실 나왔는데 TV가 있거든. 봤더니 김대중이 나와. 비행기에서 막 이러고 있어. 그 아래 누가 있나 봤더니 김정일 뚱땡이가 박수 치고 있네. 둘이 가더니 악수하더니 서로 껴안다니. 깜짝 놀랐네.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쫙. 나도 모르게. 한 손에 커피 들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그래서 눈물을 받아 먹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눈물이 났을까? 선생님 역사를 전공해서 분위기를 아는 거지. 우리 역사가 남과 북이 분단된 게 우리나라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 미국 소련이 그어놓은 거잖아. 이 분단된 대표가 52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만났어. 같은 동포잖아. 아, 이게 내 몸의 DNA를 움직였나 봐. 나도 모르게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아, 짠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처음이 어렵지, 그 뒤로는 쉬워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남과 북의 관계가 되게 좋아졌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세계인들이 인정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노벨상을 탄 사람이 김대중이죠. 이걸 되게 배워 아파했던 사람이 김영삼이죠. 김영삼은 원래 김일성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 그래서 거의 D-Day까지도 거의 확정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김영삼은 김정일도 아니고 원조 오리지널 뚱땡이였던 김일성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 근데 갑자기 김일성 죽습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못 만났어. 만약에 김일성이 안 죽고 김영삼과 김일성이 만났으면은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오히려 김영삼의 몫이 될 뻔했는데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이 김정일 만나면서 요거까지 타면서 김영삼 배 아파 죽을 뻔했겠죠. 재밌어 역사가. 나만 재밌나? 여러분도 재밌어요? 좀 길어지지만 선생님이 이야기가 이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대중의 뒤를 이어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 노무현은 권위주의 청산하면 노무현이야. 남들은 대통령 되었다라고 막 고압적이고 내가 대통령이야, 야 시킨 대로 해 이러는데 노무현은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토론하고 말도 잘해요. 토론도 잘하고. 그래서 권위주의 안 내었었던 비권위주의 대통령 노무현. 참고로 김대중과 노무현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둘 다 목포 상고인가? 그리고 부산 상고 출신이야. 그래서 대학도 안 나왔었고 서민적이죠. 노무현 군대도 갔었고 병장 출신이고. 그래서 권위주의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었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과거의 억울한 일들을 정리해 주죠. 과거에 빨갱이로 취급받아서 사람들 많이 죽였다고 그랬었잖아.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호주제, 남성 위주의 호주제를 폐지했고, 요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최초가 누구라고 그랬어? 김대중과 김정일이었죠. 파트너는 같습니다. 김정일과 이번에 파트너가 노무현으로 바뀌죠.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기억나는데 북쪽으로 걸어서 올라가요.
걸어서 이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걸어서 딱 넘는 장면이 영상으로 있죠. 그래서 노무현이 김대중의 뒤를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뒤를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되죠. 이명박은 현대건설에서 사장, 회장까지 하고 성공한 기업인 이미지로 서울시장까지 하고 쭉 이어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G20이라고 하는 정상회의도 개최를 했었고, 뭐 4대강 사업으로 또 유명하죠. 4대강 사업은 호불호가 갈리고, 호불호 하니까 또 이것도 떠오르네. 이 햇볕 정책도 정치적인 노선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햇볕 정책이 옳다라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남과 북이 사이가 좋아지니까 전쟁 위협이 줄어들었어. 전쟁 위협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해외에서 전쟁 위험이 줄어드니까 어떠한 뭐라 그럴까 투자를 많이 하게 돼.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반대로 우리가 북한하고 사업을 하면서 북한에 이제 좀 투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 돈 가지고 인민들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핵 개발을 했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래서 좀 이쪽은 좀 보수 쪽은 햇빛 정책에 대해서 좀 폄하하려고 하고, 좀 진보 쪽에서는 이쪽을 좀 인정하려고 하죠. 뭐 이건 뭐가 옳다 나쁘다 뭐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면 정확하겠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라서 쌤이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죠.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도 옳다 나쁘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그리고 이명박 뒤를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죠.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우리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죠. 박정희 하면 선생님이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죠.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 영웅이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좀 안 좋았던 독재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 중에서 요 경제 성장 신화라는 부분이 되게 어필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인기 많은 대통령 3명 뽑으라면은 단연 뽑히는 게 박정희랑 DJ랑 노무현이 많이 뽑힙니다. 뭐 언론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항상 나오는 이름들은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이 많이 뽑혀요. 그래서 박정희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 후광일 수도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딸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또 연민의 정도 많이 있어. 엄마가 유경수 여사거든. 박정희 대통령 엄마가 유경수 여사고 아빠가 박정희야.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엊그저께가 10월 26일인데 11.6 사태 때 박정희 총에 맞아 죽었고, 그 몇 년 전에 유경수 여사도 총에 맞아 죽습니다. 참고로 유경수 여사는 8.15 광복절 날이었는데 광복절 기념식을 하잖아. 이 부부가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박정희는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날려오더니 막 총으로 쏘는 거야. 박정희 죽이려고. 박정희 멋있는 게 딱 쏠려면 쏴봐 하고 오는데도 막 읽었대요. 근데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숨었죠. 숨었는데 이 총이, 박정희 맞추려는 총이 뒤에 있던 유경수 맞아가지고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죽죠. 그래서 박근혜 입장에서는 엄마가 먼저 죽고 나중에 아버지가 11.6대 죽고, 그 인간적인 면에서 되게 불쌍하죠. 그래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서 잘할 것도 같고, 그리고 박정희의 후광도 있었고, 또 이런 연민의 정도 있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아직도 인기가 되게 좋죠. 특정 지역에서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선생님 아버지도 어머니도 박근혜 대통령 뽑았더라고. 그래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최순실 들어봤죠? 지금은 이름을 개명했지만,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원래 정치인이 아니잖아. 비선 정치인이 아닌데 뒤에서 실세로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얽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렸죠. 파면당했죠. 그래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서 선출이 되었죠. 문재인 대통령도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갑자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5년 내내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또 정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쪽은 더불어민주당 쪽이고 국민의힘 쪽으로 다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 부분은 잠깐 끊고 이어서 또 갈게요.